장면은 어둡고 휴대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란 남부의 부서진 다리 아래에서 손전등이 잔해를 비추다가 으스러진 자동차 위에 멈춥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 두 번 묻습니다. 차 안에 누가 있나요? 이 다리는 이란 최대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를 나머지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 중 하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최소한 6개의 다리가 미군 미사일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이란은 도로마다 다리마다 하나씩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전체를 설명하는 진짜 목표는 어떤 다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3개의 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3개의 바위섬이 합쳐서 2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대도시의 한 동네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전쟁 이야기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의 50년에 걸친 대립 속에서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빼고요. 미국은 이란 영토를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규칙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깨진 장소가 바로 이 3개의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3개의 섬에는 50년 된 규칙을 깨면서까지도 그럴 가치가 있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먼저 이 바위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가 벌어지는 모습을 직접 봐야 합니다. 낮에는 그 파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코오레스탄 다리에서는 트럭들이 지나갈 길이 없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크레이터 바닥에는 완전히 불에 탄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도로의 한 구간 전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영상들을 보세요. 자동차와 트럭들이 임시로 만든 흙길로 우회하고 마른 강바닥을 가로지르며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도로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다르 아바스를 주 서쪽과 연결하는 또 다른 도로에서는 누군가가 촬영할 때까지도 도로 위에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양방향 모두에서 길이 끊겼습니다. 또한 설명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가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연료탱크 하나가 다리 위에서 폭발하기도 했는데 그 다리는 미사일의 정청감을 맞았습니다. 운전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촬영자의 목소리는 같은 경고만 반복합니다. 다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7일 밤 연속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지휘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즉 전쟁을 지휘하는 본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에서는 미사일이 군함에서 발사되어 어두운 걸프 해역을 밝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표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물자를 공급하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를 나라의 나머지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에서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미 바다에서 포위한 것처럼 육지에서도 항구를 포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전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15일 미군 전투기들이 이번 작전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대낮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데퉁브라는 섬을 상대로 90분 동안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존부 사령부에 따르면 2톤이 넘는 관통폭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폭탄들은 암석에 파묻힌 순항 미사일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이어진 공격 작전에 대한 성명에서 중부 사령부는 목표물들을 나열했습니다. 부쉐르, 차바하르, 자스크,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아부무사라는 섬이었습니다. 다리, 항구, 도시, 그리고 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와 항구는 모두가 왜 목표가 되는지 이해하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3개의 바위라니요?
왜 미국이 여기에 폭탄을 쓰는 걸까요? 그 답은 1971년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아랍에미리트가 국가로 존재하기 이틀 전 이란 해군이 세 개의 섬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아부무사, 베툰브, 그리고 소툰부입니다. 에미리트는 현재까지도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란은 한 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환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치 때문입니다. 세 섬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항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혁명 수비대는 이 섬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항로를 겨냥한 대한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 레이더, 빠른 쾌속정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어떤 선박이든 포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광범위한 지하 벙커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즉, 이 섬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준 산처럼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인 아부무사에는 심지어 민간인들이 사는 작은 마을도 있습니다. 군사기지를 둘러싼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이란 장교들 자신도 이 섬들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는 130억 달러가 들었지만 침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섬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고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중국조차도 이 암석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의 연구원들이 이란의 7개 섬을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도서방어망으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서 다루는 세 섬이 바로 이 지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 개의 바위가 왜 함대 전체보다 더 가치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이란 해군이 침몰한 지금 이 섬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그 답은 맞지 않는 숫자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해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단 8척의 선박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3주 만에 가장 적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8척 중 7척은 이란이 운영하는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5만 쪽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이란 해군을 침몰시키고 봉쇄를 선언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수호자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선박이 여전히 이란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선박을 침몰시킨다고 해서 지리적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항로 위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자는 겨냥합니다. 겨냥하는 자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이 해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직접 공개한 이 사진을 보세요. 미국 측에 따르면 이 샤바하르 항구에 있는 감시탑은 혁명 수비대가 이 지역의 선박을 감시하고 조준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그 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제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한 가지를 주목해보세요. 사건의 순서를 주목해보세요. 먼저 미국이 해군을 수장시켰어요. 솔레이마니급 함정들도 포함해서요. 그 정권의 해군 자존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봉쇄로 항구들을 틀어막았죠. 그리고 봉쇄를 뚫으려던 첫 2척의 배가 가로막혀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죠. 그리고 나서 핵시설이 있는 산악지대를 포위했죠. 섬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판에서 가장 잘 보호된 조각이었죠. 이제는 섬들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15일에 큰 파도가 몰려왔어요. 지휘센터, 방공, 미사일, 드론, 해안 감시 모두 같은 밤에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미 중부사령부에서 직접 영상으로 공개됐어요. 하지만 섬 무력화는 그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 이스라엘의 공습이 반다르 아바스에서 열린 지휘관 회의를 타격했습니다. 그 안에는 알리레자 탄기리제도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정보국장을 포함한 해군 수뇌부 전체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해협을 지뢰로 봉쇄하고 차단하는데 직접 책임이 있던 남자는 폭발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마치 영화 시나리오 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죽기 1년 전 탄기리는 자신의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전술적 접근 방식은 이 군도의 섬들을 무장시키고 작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섬들을 무장시킨 남자는 추적당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무장시킨 경납고, 창고, 벙커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요새들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미국 군사 분석가이자 전직 해군 대위가 이러한 폭격의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상륙 침공 전에 하는 바로 그 유형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가 현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섬을 점령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하는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강습함 트리폴리가 3,500명의 해병대원과 수병들, 그리고 가판 위에 F-35 전투기를 싣고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복스함은 추가로 2,5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의 정예 낙하산 부대, 유명한 제-82 공수사단의 병력도 있습니다. 거의 7,000명의 추가 병력. 이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가다에서 나와 육지를 점령하는 것이죠. 만약 그 명령이 내려진다면 미국이 전투 중에 이란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직 명령이 안 내려졌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국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점령하는 건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섬들은 이란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점령군이라면 분석가들은 약 2,000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륙에서 발사된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바위섬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사격이 시작되면 한꺼번에 쏟아질 겁니다. 이를 끝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란은요? 이란은 이제 유일한 방법으로 반응했어요. 이 장면을 보세요. 혁명 수비대의 제복을 입은 한 장교가 연단에서 이웃 국가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읽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 자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걸프 지역의 정치인들과 군인들은 밤낮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혁명 수비대는 더 나아갔습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역 전체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 수출은 모두에게 허용되거나 아무에게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평화를 중재하던 바로 그 나라 카타르를 향해 발사되었고 또한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되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의 식수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우리 최근 두 영상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위협하지 않고 중재자를 공격하지 않으며 싸움에 끼지도 않은 사람의 식수를 노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소음은 말 그대로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정권의 소리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방식대로 이 순간을 요약했습니다. 협상을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50년 된 규칙을 깨면서까지 이 세 개의 바위에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답은 이 섬들이 오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해군이 침몰했습니다. 항구들은 봉쇄되었습니다. 산은 포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땅뿐입니다. 이 25제곱킬로미터의 바위와 벙커가 아직도 8척 중 7척의 선박이 이란의 명령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 세 곳이 함락되면 이란은 해협을 몇 주만 잃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섬에 올라간 깃발은 미사일로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땅입니다. 이 침공 명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챕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댓글로 하나만 답해주세요. 미 해병대가 정말로 그 섬들을 상륙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생각을 적어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